정신 나간 남편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 친정 엄마가 아기를 봐준다고 집에 와 계세요. 처음엔 안 그러다가 1, 2년 지나니까 정신이 나갔는지 남편은 화나면 화난 티 다 내고 저희 엄마 앞에서 대놓고 아씨 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다기보다는 기계한테 등등 혼잣말처럼 하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상황이 영 불편하죠. 고치라고 했더니 저한테 한 거 아니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싫다고 하네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버릇을 고치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앞에서 똑같이 아씨거리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동생이랑 어머니 보고 오늘 저녁 7시까지 오라고 했네요.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100번 연습 중이에요. 한번 직접 앞에서 당해봐야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죠. 정말 조져버리려고요. 남편도 일이 있지만 저도 공기업 다니고 그만두기 아까워 현재 맞벌이 중이거든요.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 죽어도 못 봐준다 하셨고, 남편은 3살까지 어린이집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친정엄마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엄마한테 부탁하는데 이런 꼴 보이기 참 죄송스러워요.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출퇴근 형식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엄마 보고 봐달라고 해놓고 조심 안 하는 게 더 괘씸하고요. 일단 저는 7시에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겠죠. 후기 기다린다는 댓글이 많아서 남겨봅니다.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시동생이랑 어머니 와서 다 같이 밥 먹으려고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똑같이 할 거라 으름장은 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설마 하겠어 하는 눈치로 괜히 반가운 척 하길래 바로 모른 채 하고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씨거렸던 조립하던 아기 자동차를 들고 나왔고, 똑같이 아씨거리면서 남편한테 야 네가 와서 이거 좀 해라 했더니 남편 동공 지진 나서 자기 동생 눈치 보대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애써 모른 척 중이시고, 시동생은 눈치 보면서 형수 제가 할까요? 하길래 아니라고, 남편한테 에이 이거 안 되잖아 네가 와서 좀 하라고 했더니 시동생 표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오히려 땡땡아 뭐 하는 거니 그만해 하길래 그때 차분히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 10대, 20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라고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사랑으로 아기 키워주면서 도와주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던 오빠가 요즘은 화나면 화난다고 티 다 내고 저한테 니니 거립니다. 적어도 엄마랑 아기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행동에 잘못된 점을 전혀 모르길래 제 기분 느껴보라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 말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오빠가 어제 한 행동 그대로예요.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싫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던 오빠랑 저 둘 중에 누가 그만두던 엄마 집에 보내려고 해요. 했더니 그래도 시댁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시동생이 옆에서 자기 형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평소에 형수한테 니니거리나? 뭐 하는 짓인데 하지 마라.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다고 뭐라 해놓고 똑같이 해?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니 엄마한테 사과하더군요. 장모님 죄송해요. 어제는 피곤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도 이해한다 하시면서 자기가 아기 보는 재주가 없어서 장모님이 와서 봐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고 마음 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밖에서는 욕이라고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보통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도와준 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던 남편이랑 저랑 둘 중에 누가 쉬고 보던가 하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 했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 남편이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조심할게 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친정엄마 이번 달까지 입고 가면 어떻게 할 건지 오늘부터 어린이집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왜 친정엄마한테 아기를 부탁하느냐는 글이 많은데 정글에서처럼 남편이 3살까지는 어린이집 안 보내겠다고 했고 엄마가 먼저 손주 보는 게 소원이다 내가 봐줄게 여러 번 말하셨습니다. 월급도 한 달에 200 넘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년 퇴직한 아빠가 거의 같이 오셔서 같이 봐주십니다.
아빠는 오시면 오후에 운동한다고 먼저 집에 가시고 요점은 엄마가 아기를 보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장모님 앞에서 A씨라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엄마 앞에서 이런저런 꼴 보이기 싫어서 엄마는 꼭 집에 보낼 겁니다. 자기가 어린이집 보내던 시터를 쓰던 안절부절 해봐야 장모님의 소중함을 알겠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편의 행동이 괘씸하긴 한데 그래도 알아듣는 걸 보니 상식은 통하는 사람들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시댁 가족들도 말이 통해서 다행이고 글쓰님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두 번째 사연. 남편과 대판 싸우고 협의하에 글을 씁니다. 저희는 해외에 살고 있고 제가 이곳에서 취직한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이민 온 지 3년이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현재 저만 직장생활 중이고 남편은 현지에서 언어만 2년을 배우면서 직업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보통 8시 반에서 2시에 끝이 나고요.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외벌이다 보니 저도 주 3, 4회 정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자주 하세요. 일할 때는 불가피하게 못 받는 일이 많아지니 이젠 퇴근 시간 맞춰서 전화가 옵니다. 말씀은 항상 같으세요.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그럼 멀리 있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형님하고 함께 가보세요. 하거나 처음에는 몇 번 보약이라도 지어 드시라고 형님 통해서 돈도 보내드리고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약 지어 드시라고요. 뭐 전화야 그래요. 올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남편에겐 안 하시고 저한테만 미주알 고주알 앓는 소리를 하시고는 마지막엔 항상 아들 마음 아파하니 말하지 말래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저에게만 아프다 하시는 거 마음에 짐 된다고 화도 내고 한참 싸우고 남편이 시어머님 전화를 막아줘서 그나마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명절이 한 주쯤 지나고 한국에 올 수 없겠느냐며 물으셨어요. 저희는 아직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3년 내내 한국에 가질 못했고 명절도 참석을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상선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차를 한쪽에 세우고 어머니께 울면서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병원에서 수술받을지도 모른다기에 알았다고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엔 처음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약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을지 검사해보고 있으시다는 말을 하시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좀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셨어요. 전 벌써 그 다음날 가서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금전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허무함과 안도감 그리고 절망과 분노, 기가 막혀 웃음이라도 나오다가 차 안에서 미친 여자처럼 소리도 질렀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거짓말하시다 신우 형님께 들켰고 신우 형님께서 어머님과 크게 싸우고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에게 병원에서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너희 힘들면 나오지 말라고 저희를 위하는 척 했었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바로 영문도 모르는 남편 앞에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껄껄 웃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보고 싶어서 장난쳤나 보네. 에이 그래도 암은 좀 심하긴 했다. 아이고 그래서 울었어요? 비행기표를 끊어놨어? 잘 됐네. 그럼 이참에 가서 엄마 보면 되네. 잘했네 잘 됐어. 아 이게 지금 잘하고 잘된 일인가요? 이게 지금 저렇게 웃어 넘길 일인가요?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남은 정마저 다 떨어졌는데 제가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우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오죽 보고 싶으면 그러셨겠느냐며 이해를 하라는데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죠? 이걸 가볍게 넘기려는 남편도 미친놈 같고 형님이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이 막 가볍게 됐어 하는 걸 형님마저 큰 소리로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 오죽하면 타령입니다. 제가 예민하고 까칠한 건가요? 오죽하면 그러는데 저도 엄마 아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 여기서 고생한다고 남편 몰래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면서 남편 학비 보태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매달마다 커다란 택배 상자 가득 꽉꽉 눌러서 한식을 싸서 보내주세요. 택배비만 항상 15만 원이 나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 딸 보고 싶어도 딸 마음 아플까봐 말도 못한다고 엄마가 2년 넘어서 제 생일 처음으로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나 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전 비행기표 끊어두고도 시어머니 병시중 해야 할 것 같아 부모님에겐 간다고도 못했습니다. 전 솔직히 이제 시어머니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 차단할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미 항공권 끊어둔 거 제 돈으로 끊었으니 남편 건 취소할 거고요. 지가 알아서 끊어 한국 가든지 말든지 전 한국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오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무 한다네요. 지금 제가 너무 하고 예의도 없고 예민한 건가요? 이딴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네요. 후기. 안녕하세요. 저녁에 너무 흥분한 상황에서 글을 썼는데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화날 상황이 맞는 거죠. 남편한테 말하고 쓴 거라 첫 댓글부터 보고 있었고 어젯밤에 댓글 보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더 화가 나고 서럽던지 아침에 출근길에도 하루 쉬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참나 누군 일 가고 싶어서 일어나 출근하나요? 일 끝나고 차 안에서 댓글 읽으면서 울다 웃다 하는데 신우 형님 연락이 오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어머님 폰을 뺏어서 형님께 줬고 형님이랑 아버님께서 모아 급한 대로 400을 저한테 보냈다고 휴가 받은 거 한국 와서 친정 부모님이랑 쓰든 여행을 가든 제 마음 달래는데 쓰라고 하시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돈은 그저 절 위에 내놓으신 거라고 아버님께서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하셨다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거고 남편한테도 큰 소리로 혼냈다고 얼마나 서러웠겠느냐고 모자란 동생이라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안 들어가니 남편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암이 아니라니까 전처럼 그냥 아파 투정한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며칠간 힘들어하던 거 생각해보니 죽일 놈이라고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 하길래 이상하게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알겠으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댓글 중에 부모님을 현지로 모시라는 조언이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물어봤어요. 급한 날짜인데도 항공권 보내드린데도 우리만 시간이 되면 그 시간 맞춰 직접 항공권을 끊어 오시겠다며 대뜸 뭐 먹고 싶고 뭐 갖고 싶으냐며 기뻐하시는데 목이 따끔거려 대충 퉁명스럽게 답하고 끊었습니다. 오시면 며칠은 그냥 웃으며 반가워하고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남편도 이걸 확인하면 제 생각을 알게 되겠죠. 남편이 원래 많이 단순해요. 그래서 많이 싸우지만 또 금방 풀고는 해서 좋은 성격이라 생각해왔었고 이 사람이 이럴 줄 미리 알았다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겠습니까? 전에 어머님의 아프시단 연락에 힘들어했을 때도 먼저 나서서 중재해줬던 사람이라 더 배신감이 큰 것도 하나. 그 단순한 사고로 또 같은 상처를 줄 거란 생각이 둘이네요. 이혼이요?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지금 이 분노가 사라질까 떠올려 봤는데 전 잘 모르겠거든요. 당연히 시어머니하고 평생 마주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에게 정말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겠다며 그저 미안하다고 전해오신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님과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반품할 생각도 없지 않아요. 많이 또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댓글 보니 저처럼 며느리에게만 아프다 하신다는 하소연이 많은 게 씁쓸하고 짜증이 나네요. 시어머니란 사람들도 며느리일 텐데 앞에 시자 들어가면 다 이기적이 되나봐요.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결혼한 친구 얘기 들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아쉬운 소리 자기 아들한테 안 하고 며느리한테 하는 거. 어디 아프다 힘들다 돈 필요하다 이런 안 좋은 하소연 다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아들은 어려워 하더군요. 병원 갈 때도 자기 아들한테 말 안 하고 며느리 보고 연차 빼서 오라고 하고 여자가 더 조건이 좋든 돈을 더 잘 벌든 집을 해오든 상관없이 며느리한테 저래. 자기 아들이 더 편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사연. 그동안 쌓여있던 게 오늘 폭발해서 여기에 글까지 쓰게 되네요. 읽어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와이프 보여주게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벌거나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또래 친구들보단 여유 있는 편입니다. 결혼하고 4년 정도 됐는데 처가댁, 정확히는 장모님과 처형의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걸 처음 인지한 건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인데요. 저희 부부가 서로 상의 끝에 단순하고 깔끔하게 흰색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시작 전부터 흰색이면 관리하기 힘들다, 애 낳으면 난리 난다,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다, 장모님이랑 처형이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좋게 말씀드리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뒤로 우리 집에 오셨을 때마다 집이 너무 인간미가 없다, 숨이 막힐 것 같다, 정신병원 같다 이런 말을 하시고 심지어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는 눈이 없다, 리모델링 업체한테 눈탱이 맞았다, 너무 비싸게 주고 했다 이런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안마의자를 대여할 때 처가댁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갈 때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평소 피로가 심한 편이라 우리 집에도 하나 대여할까 했더니 젊은 애들이 무슨 안마의자냐, 서로 주물러주면 된다, 돈 쓸 곳이 그렇게 없냐 라고 간섭에 잔소리를 하셨네요. 둘째, 차 바꿀 때. 제가 처음 회사에 취직했을 때 샀던 아반떼를 결혼할 때까지 타고 다녔는데 차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장고장도 많아서 차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모아놓은 돈도 있어서 무리는 아니었는데 아직 멀쩡한 차를 왜 바꾸느냐, 그 돈 아껴서 집 살 생각을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셔서 차가 고장이 많이 나서 위험하다, 집 살 돈은 따로 잘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리고 그 돈 못해서 더 좋은 집을 사라. 계속 간섭과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있고 결국 차를 바꿨는데 나중에 아이 생길 거 생각해서 포렌토로 샀는데 새 차 보시자마자 젊은 애들이 왜 큰 차를 샀느냐, 차는 승용차를 사야지, 또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아이 생각해서 샀다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지 미리부터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한다고 난리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10년 넘은 차 바꾼다고 뭐라 하시더니 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셋째, 아파트 샀을 때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와서 모아놓은 돈에 아버지 도움 대출을 약간 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위치나 구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시자마자 집이 너무 낡았다, 좁다, 집 상태 보니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러셔서 주변 실거래가 보여드리고 저희가 잘 샀다니까 집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싼 건 싼 거대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외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터지게 된 이유인데요. 제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본인이 비혼 주의인데다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우리 집에서도 뭐라고 따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랑 처형이 난리네요.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 지금이야 비혼이라지만 좀 더 시간 지나면 외롭다고 난리 난다, 여자 혼자 살면 사람들이 깔본다, 그러고 살면 뭐가 하자 있는 줄 안다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결국 제가 터져서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했더니 입국 닫으시고 기분 나쁜 기세 풀풀 내시더니 집에 가셨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난리네요. 우리 엄마랑 언니가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예의 없게 그게 뭐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오래 사셨으니까 그만큼 경험도 많고 본인들 눈에 잘못된 게 보여서 조언하고 충고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설령 우리 선택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낼 일이야, 우리도 이제 곧 40이야, 더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이 소리를 했더니 우리가 어린애는 아니지만 엄마랑 언니 우리보다 더 어른이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지만 엄마랑 언니로서는 애초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거야. 그 마음 모르겠어? 하네요. 이런 마인드라서 그런지 와이프는 우리 집 얘기, 우리 사이 얘기, 시시콜콜 처가댁에 다 얘기합니다. 하지 말래도 가족끼리 뭐 어떠냐고 합니다. 서로 더 대화해봤지만 평행선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설득할 말도 못 찾겠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정말 예의 없이 구는 건가요? 설마 나이 37에 이런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추가. 내용 추가합니다. 진짜 37살이나 먹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나 쓰고 저도 참 모질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장모님이랑 채영한테 들이박을 정도로 강 큰 놈도 아니고 와이프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친구들한테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대놓고 말 못하겠고 이 방법밖에 없었네요. 와이프 보고 댓글 좀 보라고 알려줬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장모님이랑 채영이랑 자기가 이상한 거다. 사람들 반응 좀 봐라 했더니 엄마랑 언니랑 자기랑 욕먹으니까 좋냐고 하네요. 완전히 핵심을 잘못 잡은 말을 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니까 짜증이 난대요. 엄마랑 언니한테 얘기하는 자기나 인터넷에 글 올리는 저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네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조언해주신 대로 역지사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니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도 같은데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랑 채영이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자꾸 저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일상생활에서도 태도가 비슷하세요. 장모님이 밥 사주신다고 본인이 예약도 하고 계산까지 다 하시는 자리에서도 처음 자리에 앉을 때부터 잔소리 같은 걸 하세요. 밖에서 먹는 거 다 몸에 안 좋은 거다. 너무 비싸다. 이런 소리를 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는 음식이 맛이 없다. 내 입맛에는 별로였다. 내가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런 소리 그냥 습관처럼 하시긴 해요. 채영도 마찬가지고요. 장인 어른이랑 형님은 진짜 말씀도 없으시고 진중한 분들인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지 머리가 띵하네요. 오늘 와이프 반응 보니까 더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이건 절대 장모님이랑 채영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말했을까봐 그것도 스트레스네요. 뭐 그렇게 되면 진짜 큰 싸움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댓글. 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님이 검사나 의사라고 가정해봅시다. 저런 잔소리를 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칭송하기 바쁘지. 근본적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잘나거나 존중하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